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문명6 공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명6 종교 만들기인데요. 사실 종교 안 만들고 주워 다 써도 충분히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괜히 종교 만들었는데 신앙 부족해서 잘 못 쓰면 점령지에 우리 종교 안 믿는다고 충성도 -3 깎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종교를 잘 쓰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시대 점수 또한 잘 챙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문명6 종교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관을 세워야 하는데요. 종교관은 초반에 법전을 완료하고 경제정책에 신앙을 넣으면 좋습니다. 신앙은 수도에서 신앙 +1, 금 +1을 주는데요. 게임 속도에 따라 기준은 다르지만 대략 신앙 20이 넘어가면 종교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턴에 한 문명이 종교관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종교관을 선택하는 턴에는 20이 넘어도 종교관 선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종교관은 대부분 타일 산출량을 높여주지만 이 영상에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종교를 창시해야 하는데요.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선지자를 뽑아야 한답니다. 이제부터 선지자 뽑기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맵 크기에 따라서 뽑을 수 있는 선지자 수가 정해져 있답니다.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인데요. 만약에 신난이도로 플레이한다면 그냥 포기하고 전쟁을 준비해서 종교를 주워다 쓰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종교 뽑으려다가 너무 발전이 뒤처지거든요. 또는 아라비아의 살라딘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선지자를 무조건 주기 때문에 종교를 무조건 창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난이도에서 종교를 만들겠다면 살라딘이 매우 좋네요. 만약에 충분한 난이도의 소중형 맵이라면 추천하는 방법은 성지 특수지구 2개를 지어서 프로젝트를 돌리는 것이죠. 성지 특수지구를 올린 후에 성소를 올리면 좋은데요. 성소를 올리면 위대한 선지자 점수가 +1 기본으로 해주기 때문이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성지 특수지구만 만들고 부속지구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성지 2개로 프로젝트를 돌려주면 좋습니다. 프로젝트를 돌리다 보면 선지자가 뽑힐 것입니다. 선지자를 성지 특수지구에 위치한 후에 활성화시키면 종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불가사의 스톤헨지를 올리면 선지자가 그냥 뽑히는데요. 스톤헨지는 석재가 있어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종교를 창시하면 종교 교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종교 교리는 처음에는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가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하대책, 예수의 교육, 직업윤리, 성지순례, 11조 이렇게 5개 제가 뽑아봤는데요. 각자 취향대로 선택하실 텐데 저는 주로 11조를 가는 편입니다. 저는 전쟁을 위주로 하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항상 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때 11조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내정 중심이면 기하대책이나 예수의 교육이 좋고요. 생산력을 중시한다면 직업윤리도 좋습니다. 신앙 획득을 중시한다면 성지순례도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성지순례를 찍으면 다른 문명 도시가 모두 신앙으로 보일 겁니다. 각자 취향대로 종교 교리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입니다. AI가 선택하면 선택을 못하죠. 자, 그럼 종교 교리 2개를 선택했다면 종교를 퍼뜨려야겠죠? 성지 특수지구의 부속 건물인 성소를 올리면 그 도시에서 선교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도심부에 붙이면 종교 전파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AI 도시에 들어가서 종교를 막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사를 이용해서 시대 점수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요. AI든 도시국가든 일단 전쟁을 먼저 겁니다. 전쟁을 건 도시를 선교사를 붙여서 종교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종교로 바꾸는 거죠. 전쟁 중에 종교가 전파됐다고 해서 시대 점수를 3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대 점수를 후딱후딱 볼 수가 있는데요. 황금기에서는 시대 점수 얻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연속으로 황금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황금기가 아니면 다음 시대의 황금기를 획득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되죠. 이왕 전쟁에서 도시를 먹을 거면 빈사 상태로 만든 이후에 선교사로 종교를 바꿔서 시대 점수도 먹으면서 전쟁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소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원을 만들면 사도 2단 신문관 구루를 뽑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잽싸게 사도 2마리를 뽑아서 교리 전도를 하면 종교 교리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2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후반에 사도를 통해서 2개를 더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종교 교리는 총 4개를 선택할 수 있는 셈이 되죠. 이렇듯 종교는 엄청난 보너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대 문명도 우리 도시에 들어와서 종교를 퍼뜨리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요. 이럴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종교 재판입니다.
우선 사도를 하나 뽑은 다음에 사도 메뉴 중에 종교 재판을 선택하면 사도 하나가 반짝하면서 사라지는데요. 그 이후에 2단 신문관을 뽑을 수 있습니다. 2단 신문관은 굉장히 저렴한 신앙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도시에 다른 종교가 전파되어 오염되어 있다면 2단 신문관의 전파 한 방이면 타 종교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2단 신문관은 다른 문명 도시에 들어가서 전파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영토 내에서 쓸 수 있는 최강의 신앙 전투력을 가진 유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고수분들은 신학 전투 시에 종교 방어용으로 2단 신문관을 뽑아서 성지 특수지구 위에 올려둔다고 하는데요. 성지에서 턴마다 체력이 회복되어 방어전에 좋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전쟁을 주로 하는 플레이라서 그냥 이동력 좋은 기마병 유닛 같은 거로 선교사나 사도를 그냥 잡아서 없애버리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하면 좋습니다. 저는 그냥 말로 그냥 잡아버리는 편입니다. 사원을 업그레이드해서 고유의 종교 건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선택한 종교 교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데요.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문명 6 종교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종교는 자신의 취향대로 만드시면 좋고요. 저는 초보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공략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